옛날에 그 발행을 시켰던 거야?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던 거야? 이거는 그 평창 사산마을에서 소량으로 하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소량으로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소량으로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정엽입니다. 저는 천연물 연구를 15년간 지금까지 해왔고요. 강릉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천연물에 관련된 연구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수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무수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CBD를 아까 아이솔레이트 크리스탈을 만들기 전에 이제 정류해서 증류라고 그러죠. 증류해서 만든 고농축액이죠. 예,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이제 한번 분리가 되면 일부는 화장품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CBD 카나비디올로 해서 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해진 조건에서 얘가 자동으로 이 장비가 아니라 원래는 큰 장비가 있어요. 큰 장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이 지금 네, 현재 마이크로웨이브 가공해서 네, 장비죠. 천연물을 지금 마이크로웨이브로 때렸을 때 이제 맨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는데 마이크로웨이브를 때리니까 약간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가공이 된 거죠. 천연물이 원래 천연물에부터 탈탄산이라든가 탈수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러면서 약간 색깔이 진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로마토그라피라는 건데 저희가 물질을 분리할 때 안에다 실리카젤을 집어넣은 실리카젤이라는 풍진제를 집어넣어서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 약간 그 물질하고 인터랙션, 즉 다시 말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솔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동상에다 이동을 시키면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성질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좀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이 에피디올렉스라고 하는 성분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디올렉스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2018년부터 나오는 약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참기름 100ml에 이 CBD라는 성분이 10g이 들어있는 거가 한 170만 원 정도 합니다. 환자들이 1년에 24병 정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에 대한 부담 내지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이용을 해서 저희도 국산화를 시켜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천연물 연구를 하기 전에는 화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천연물 쪽에는 이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공을 원래 해양 천연물로 바꿨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해양 천연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키스트 강릉 분원에 오게 됐죠,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는 해양 천연물에 관련된 다양한 유효 물질들을 찾는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해양 천연물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연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해양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요번에 사고도 많이 났어가지고 해양에 관련된 그 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천연물 중에는 이제 다양한 천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약들은 이제 육상 천연물 중에서 식물체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버섯 쪽을 조금 이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보면 버섯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섯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 쪽에 저희가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최근에 굉장히 그 핫 이슈입니다. 저 미국 같은 데서는 에피디올렉스라고 하는 성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면 간질인데 우리나라에도 간질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치료약이 대마로부터 나오는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으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천연물로부터 약을 만드는 게 저희 그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그 모토였는데 대마에 있는 이런 카나비디올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약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 이제 환자들과 한우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웹사이트를 찾아가 보니까 이 화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구조들은 저희들이 인간이 만드는 구조는 좀 단순한데 화학, 천연물로부터 나오는 물질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물질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측면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천연물들을 분리해서 또 얘를 갖다 구조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활성을 찾고 이 활성으로부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법이 있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화학을 하는 것보다는 천연물로 전공을 바꿔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였었습니다. 예. 그렇긴 해도 화학을 기초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천연물로부터 나온 물질들은 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천연물에서 나오는 건 여러 가지 복합 성분들이 있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분리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단일 성분이 나오는데 이 단일 성분이 인간의 질병을 갖다가 완전히 극복할 만큼 이렇게 아주 획기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토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물질을 그 유도체화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가졌던 화학 기술이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을 일단 바꿀 때 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화학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다시 또 박사 과정을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집사람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집사람을 많이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다시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연물 쪽으로 와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물질들이 너무 적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와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천연물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천연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하고 중복적인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허라든가 논문을 낸다든가 아니면 제품화할 때도 고유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제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 뭐였냐면 천연물을 가공을 하자. 그러면 원래 천연물을 추출해서 나온 거가 아니라 가공을 하면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장비를 제가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원래 천연물을 집어넣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인삼으로 가공을 해서 기술 이전을 크게 했었고요. 그 가공 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천연물들을 가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율의 유효 물질들이 나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에 제가 손을 댄 대마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마의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제가 구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동 그다음에 강원도 일대를 찾아다니면서 농가로부터 그 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이제 대마를 저희가 취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연구자들도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약청 허가를 저희가 최초로 받으면서 학술 허가의 그 장을 이제 열게 되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키스트에서 기술 출자 회사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네오캠 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연구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표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마를 맨 처음에 이제 구할 때 그 재배단지를 가면 경찰들 그다음에 보건소 아니면은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그렇게 굉장히 심한 보안 상황에서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보안 시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야산에 키우고 있었고, 그 재배하시는 분도 제가 필요한 만큼 이제 허가에 관련된 킬로그램 수만큼만 재서 사진만 찍어서 주는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국가에서는 의약품 개발을 대마로부터 해서 가는데, 이렇게 앞에 단계 부분부터 이 보안이나 아니면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면 약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중기부에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마 특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 하고 있는 한국형 K햄프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마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원료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제가 만든 회사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마 속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THC라고 하는 성분인데,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가 마약입니다. 얘가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인데, 걔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의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CBD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자연은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주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기술, 즉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저희가 환각성이 없는 의약품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오해도 받으셨어요?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솔직히 그 CBD라고 하는 그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는 마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물론 지금 WHO라든가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이걸 마약에서 이제 분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법 개정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걸 취급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마약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관리기관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서류라든가 아니면 실험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독극물 중에 독극물인 천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도 솔직히 말하면 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량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천연물에 있는 이 성분들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를 항상 저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마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그거를 잘 분리를 해서 절대 마약이 아닌 성분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약을 가려고 하는 거지, 마약인 성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무슨 신비감 이런 것도 느끼시나요? 항상 자연은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화학으로 해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학
화학으로 만들 수 없는 장벽이 바로 천연물이죠. 그래서 화학을 인간이 만들어서 가는 물질로 가는 이 화학이라는 분야는 궁극적으로는 천연물, 즉 다시 말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의 한 스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만들기 어려운 거를 만든다. 그래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 구조들, 그 다음에 그러한 구조들이 갖는 특이한 그 효능,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무궁무진 속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러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가 맞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건데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어떻게 착안하신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합니다. 예, 성질이 급하다가 보니까 인삼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제 정관장에서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 인삼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변 이제 강원도 기업들의 요청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제 뭔가를 추출해내야지 그것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추출이 아니라 방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화학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작으면서 특이한데 거기다 일부를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30분 정도에 가져온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추출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아니라 그 성분들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른 진세노사이드가 만들어진 걸 발견을 했어요. 30분 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존에 구중구포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홍삼으로 바꾸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성분만 저희가 30분 만에 빨리 만들 수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발견한 기술을 한 3년 동안 저희가 셋업을 해가지고 그 장비를 가지고 대형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가게 되었고, 그 장비를 가지고 다른 천연물들을 적용을 해보니까 역시나 다 전환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특허 내셨겠네? 다 특허를 냈죠. 네, 특허를 냈고 그 특허를 가지고서 기술 이전도 했고, 일부 품목은 그 나머지 품목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마 같은 경우에는 추출과 동시에 이제 가공이 되면서 CBD가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이 장비는 장점이자 단점이 간단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카피를 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탄한 특허를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잘 되면 저희가 기술 출자를 도와준 이제 키스트에도 이제 뭐 좋은 거가 될 수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그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산 의약품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뭐 저는 뭐 돈 번다기보다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의 문원 모토가 천연물로 인류의 행복을, 그 다음에 천연물로부터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는 항상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낼다든가 아니면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순위로 보면은 전국 순위, 그러니까 전 세계 순위로 보면 3위 안에 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인프라라든가 우수한 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제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느냐. 물론 천연물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진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의 식물체 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성분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으로 저희가 다시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바로 천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연물 하면은 진부한 게 아니라 천연물 하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진양성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미래
전망은 어떠세요? 저희는 한국과기술연구원은 좀 다른 기관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학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있는 인재들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 한 10명 정도의 석사, 그 다음에 박사 과정 한 3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배출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국은 또 다른 데 가서 강원도의 또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전파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후진 양성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 꿈, 비전이 있으신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이용해서 대마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가 작년 6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한 회사라는 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내고 기술 이전을 해버리고 저희는 다시 또 연구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다시 또 이제 번듯하게 만들어서 아까 목표하는 의약품 개발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걸어왔던 30여 년 동안 걸어왔던 연구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쪽에서는 연구,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국내 이제 굴지의 회사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아직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고요. 탄탄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 좀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대마에는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한 140여 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은 그 중에 딱 하나이고요. 나머지 140여 개의 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분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인 효능, 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인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효능, 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아직은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네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한쪽으로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저희가 뽑아내서 새로운 효능을 찾아서 그걸로 특허를 걸고 굴지의 뭐 이제 큰 제약회사들하고 같이 의약품 개발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와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이라고 그럴까? 누구를 이제 좀 이렇게 돋보인가?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13년서부터 그 산업부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의미는 그 당시에 강원도에 국가 과제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기업을 육성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아무도 없었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바로 저희 옆에 있는 기관하고 그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1단계인 기반 구축 사업 단계는 끝났고 그다음에 성과 확산 단계를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심재만 지금은 본부장님이신데 그분이 많은 일을 도와주셨고요. 그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저보다는 더 그 기업, 이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칭찬해 줄 만해서 저희가 그냥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만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단장님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원래 본부장님이신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보다 먼저 일을 하셨고, 저희가 기반을 잡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 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의 힘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 또 본부장님으로서 저희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가 앞으로 잘 융합을 해서 좋은 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본부장님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은 도전을 위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좀 더 큰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강원도에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없어서 나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강원도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물로 저희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천연물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바이오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린다든가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셔서 다시 돌아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인구는 적지만, 제가 보기엔 인구는 적지만 포텐셜리티, 즉 다시 말해서 잠재력은 무지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꿈을 좀 저희 같은 기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방학 때마다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과학이라는 측면에서의 강원도의 입지는 창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과학기술 화이팅! 원주 섬강초등학교 김규영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함정엽입니다. 이력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저도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그런 과학 전람회에서 상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과학의 꿈을 많이 키워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희도 아직도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린이 때, 그러니까 어린이였죠. 초등학교 때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많이 생각나는 거는 컬러 학습 대백과, 지금은 뭐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었고, 그 다음에 SF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소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로봇이라든가 우주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을 알게 되었고요. 최근에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자연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 지금 우리 어린이가 꿈꾸고 있는 그런 꿈은 지금 이미 많이 정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그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지금 요번에 이제 개발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 열심히 좀 하면서 필요하다면 저희 강릉에 있습니다. 제가 강릉과학산업진흥 옆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찾아왔으면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린이 화이팅!